오늘은 대표적인 국민 피부병이죠. 아토피와 더불어 난치성 피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선의 한의학적인 관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 의학적으로 인설이라고 하죠. 이러한 인설이 머리 끝부터, 머리 두피부터 발끝까지 생기는 그러한 전신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명확하면서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 또는 넓은 판을 형성하는 발진이 전신의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직학적으로 표피의 빠른 증식과 진피의 염증을 특징적으로 하는 그러한 소견을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호발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인생의 20대와 30대는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사회 초년병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건선이 발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선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1 내지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분 내지 두 분이 이러한 건선으로 고생할 정도로 아주 많은 분들이 건선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비해서 가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건선으로 고생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선은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악화와 호전을 재발하면서 일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건선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적절한 식이요법과 관리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건선은 최근에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혈압, 혈당, 비만, 고지혈증, 이러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러한 대사증후군과 동반된 어떤 전신적인 그러한 면역계통의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나 크론병 혹은 눈에 발생하는 포도막염 등을 동반하는 여러 합병증을 가지는 전신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표피의 과증식으로 인한 그러한 이제 피부 질환으로 보았는데요. 오늘날 이러한 건선은 인체 전반적인 면역 체계와 관련된 그러한 질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건선이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몸 전체를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는 한 치료가 쉽지 않은, 관리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인체 전반적인 그러한 이제 질환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붉은색의 염증 반응이 있고 그 위에 하얀색의 각질이 있는 의학적으로 인설이라고 하죠. 은백색의 비늘 모양의 각질이 있는 이러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건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호소하지 않지만 이러한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가렵진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긁게 되면 그 부위에 또다시 하얀색의 인설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 건선이 나타나 있는 부위를 절대 손으로 긁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증상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좁쌀과 같은 붉은 발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홍반이라고 하는데요. 건선은 특징적으로 먼저 홍반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홍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위에 긁거나 혹은 증상이 악화되게 되면 하얀색의 인설, 각질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 사진 보시겠습니다. 쾌브너 현상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피부과 의사의 이름을 딴 현상인데요. 상처를 받은 곳에 건선 발진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예전에 과거에 저에게 치료받았던 20대 청년의 옆구리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건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흉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기흉 수술을 옆구리에 받은 이후에 이 수술을 받은 상처 부위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건선 발진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건선이 초기에 발생할 때 팔꿈치나 무릎 혹은 엉덩이나 이러한 그 인체에서 옷이 가장 자극이 되는 그러한 부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바로 쾌브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건선을 앓고 계시는,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쾌브너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쾌브너 현상을 동반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쾌브너 현상을 동반한 분들이 아무래도 상처 회복력이나 재생력에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료 경과도 쾌브너 현상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증상 사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톱에 구멍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듯한 구멍이 패이고 손발톱이 누렇게 착색되거나 비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일 피팅, 핏 이렇게 구멍이 패이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이러한 네일 피팅이 초기에 손발톱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선으로 감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손발톱에 발생하기 쉬운 그러한 무좀이나 습진 그러한 현상으로 쉽게 이제 착각하고 다른 엉뚱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는 어떤 건선 질환으로 인한 네일 피팅 현상인데 무좀으로 오인해서 무좀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든지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일 피팅 현상을 잘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임상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증상 사진은 오스피츠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 건선 발진이 그리고 이제 은백색의 비늘, 인설이 발생하게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인설을 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처가 나면 이제 피부에 상처 딱쟁이가 생기죠. 그 상처 딱쟁이가 생기면 아이들이 그걸 계속 뜯으려고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성인들도 그 상처 딱쟁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적인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각질을 계속 뜯는데 그 각질을 뜯다 보면 그 각질 밑에 있는 진피의 유두나 그 혈관들이 진피의 혈관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출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오스피츠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스피츠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각질을 뜯어내고 출혈이 되다 보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하게 되는 2차 감염 현상이 생기면서 또한 건선이 더 고생스러운 혹은 가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동반되어서 더 고생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오스피츠 사인이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선이 있고 각질이 있는 인설이 있는 그 부분을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선의 호발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두피부터 발가락까지, 발톱까지 발생하지 않는 부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전신성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피 부위에 발생하는 건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스님처럼 이렇게 빡빡 밀어서 이렇게
건선이 두피에 발생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지 않는 경우에는 이 건선 증상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다른 분이 가족이나 심지어 진료를 하고 있는 담당 의사가 살펴보더라도 그 부위에 건선이 발생했는지 혹은 건선인지 혹은 두피에 발생하는 다른 피부 질환인지 그것조차 감별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건선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비듬이라고 하죠. 두피에서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검은색 어떤 양복이나 정장을 입게 되면 이 옷 부분에 이렇게 비듬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 건선은 대표적으로 가려움이 없기 때문에 한참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피에 건선이 생긴 이후에 이 건선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 두피와 얼굴 피부의 인접 부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서야 이게 피부 질환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그 전에 기본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혹은 1년 전에 두피에 발생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쾌변의 현상을 말씀드렸듯이 관절 부위에 건선이 호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팔꿈치나 무릎 쪽에 혹은 정강이 뼈 쪽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건선의 발생 부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혹은 얼굴부터 발생하시거나 두피부터 발생하거나 몸통부터 발생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옷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책상 앞에서 팔꿈치를 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팔꿈치를 괴기 때문에 이 팔꿈치 부위 혹은 무릎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선은 몸통 부위 등이나 배나 가슴 쪽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몸통 부위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른 피부 질환과 감별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다음으로 이 건선이 피부 점막 부위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점막이라고 하면 콧구멍 안쪽이나 구강의 안쪽 혹은 혀 부위 그리고 이제 귀 안쪽, 귀 외도 안쪽 혹은 심지어는 항문 안쪽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선은 이제 겉으로는 두피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부로는 구강 점막이나 콧구멍 속, 귀 속 혹은 항문 생식기 쪽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드신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소리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동반되는 어떤 괴로운 증상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발톱에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건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네일 피팅 현상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손발톱에만 건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좀이라든지 다른 습진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피부 질환과 감별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선이나 피부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네일 피팅 현상, 손발톱에 발생하는 건선을 자칫 잘못해서 무좀으로 판단해서 무좀약을 3개월,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손발톱에 건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에 섣부르게 이렇게 약물 치료나 어떤 치료를 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상을 추이를 관찰하면서 이 질환이 정확하게 무좀인지 혹은 손발톱에 생기는 그러한 다른 건선을 비롯한 다른 질환인지를 감별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선은 얼굴 부위에 흔히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건선은 치료가 또한 잘 되고 또한 초기에 잘 관리가 됩니다.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그래서 햇볕, 광선, 자외선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러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건선이 자외선 치료에 있어서 반응을 한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요. 따라서 이 건선 치료에 자외선, 광선 치료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옷이나 의복 등으로 가려지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얼굴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관리가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선은 다양한 부위에 나타나는데 또한 그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선이라고 하면 판상 건선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넓다란 널빤지를 의미하는 그런 판자, 그리고 모양을 뜻하는 상자를 써서 판상 건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건선입니다. 다음으로 물방울형 건선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물방울 모양의 건선이 인체 전신에 걸쳐서 발생되는데 모든 건선의 종류 중에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방울형 건선을 가지신 분들은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전히 인체 피부에서 건선이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홍피성 건선이나 농포성 건선, 박탈성 건선이라고 해서 판상 건선이 좀 더 악화된 그러한 이제 중증의 건선이 있는데요. 각각의 어떠한 증상의 분류를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는 판상 건선의 모습입니다. 이 넓은 우측 등 부위에 보면 넓은 이러한 이제 건선을 형성되어 있고 좌측을 보면 국소 부위에 둥근 모양의 건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선들이 융합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넓어지고 또 이 전체적인 건선들이 또 융합을 하다 보면 좌측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국소 부위의 판상 건선들이 넓은 판상 건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전 모양 또는 다양한 크기 형태의 건선 발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건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건선들이 이러한 판상 건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건선으로 고생하신 경우에는 이 판상 건선의 형태를 띠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물방울형 건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형 건선은 말 그대로 물방울 모양의 그러한 건선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이즈는 0.5에서 한 1.5cm, 1cm 전후의 그러한 작은 물방울 형태의 발진들이 생기는데요. 특징적으로 감기나 편도선염, 급성 상기도 감염 이후에 인체 전신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선이 인체 전신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인체 전신에 걸쳐서 빠르게 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다른 건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치료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급격하게 발생한 만큼 또한 그 소실되는 것도 급격하게 소실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예후가 좋은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피성 건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피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전신의 피부에 걸쳐서 건선이 발생한 이러한 사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선이 점점 중증화되고 만성화되면서 오히려 인체의 정상적인 피부 조직을 발견하기 힘든 그러한 중증의 건선에 속하는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포성 건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선이 발생한 부위에 농을 동반한 수포, 농포라고 하죠. 이러한 농포가 발생하는 이러한 중증의 그러한 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전신성 농포성 건선, 주로 손바닥, 발바닥 국소 부위에 발생하는 것을 국소성 농포성 건선이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포성 건선은 기본적으로 건선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아온 그러한 분들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악성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탈성 건선은 홍피성 건선이 오래된 경우에 피부에서 이제 나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듯이 피부 조직 자체가 벗겨지는 그러한 중증의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발열이나 추운 오한, 그리고 이제 전신의 관절통 등의 아주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나 급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건선의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선으로 고생하시는데 뚜렷한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이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치성 피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고생하시는데요. 건선에 의심되는 그러한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유전적인 면역학적인 요인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 감기나 편도선염을 비롯한 상기도 감염, 그리고 이제 쾌변의 현상을 동반한 물리적인 손상,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목욕 문화를 즐기실 때 때를 밀죠. 때를 미는 것이 오히려 피부의 각질층을 제거하고 표피의 손상을 유도해서 오히려 건선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때를 미는 것은 괜찮겠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가 얇거나 혹은 피부 질환을 동반한 분들, 특히 건선을 가지신 분들은 때를 밀면 오히려 건선이 악화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점점 쐬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나 과도한 음주 및 흡연이 이러한 건선의 어떤 악화 요인 혹은 동반 합병 요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도대체 이러한 난치적인 건선이라는 그러한 피부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방 치료는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약이라든지 혹은 침이나 약침을 비롯한 외용요법 혹은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이용한 수화요법, 그리고 각각의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치료가 병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보면 피부가 약하거나 얇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아무래도 건선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유전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그러한 유전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방적인 한약적인 치료를 통해서 개개인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면역력을 증강하면서 인체의 혈액순환,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으로 식이치료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해독 주스라든지 여러 가지 디톡스 요법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죠. 음식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는데요. 식약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과 한약은 그 근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죠. 한의학적으로는 개개인의 체질을 감별해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을 식이치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선이 있는 부위에 다양한 외용요법이 동원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선이 있는 부위에 침치료나 혹은 한약재를 직접 주입하는 약침치료, 그리고 건선이 있는 부위에 혈액, 어혈을 제거하는 사혈치료, 그리고 다양한 한약 재질로 만들어진
한방 외용제를 이용한 그러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무릎에 발생한 건선 부위에 직접적인 어떤 침을 시술한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는 장면은 팔꿈치에 직접적인 약침 치료를 시술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선을 가지신 분들은 이 몸에 어떤 독소나 어열 반응이 되게 심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사열 치료라고 하죠. 이러한 어열들을 국소적인 건선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치료법들을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건선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맥을 해보면 맥이 약하면서 보통 분들에 비해서 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 그러한 서맥이 나타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이나 폐, 심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인체의 순환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인체의 순환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화 치료가 있습니다.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몸 상태가, 피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신다든지 사우나나 찜질방을 가시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오히려 반신욕이나 사우나 찜질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고 독소를 배출하시는 것이 건선 치료를 관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장소에서 하시는 부분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댁에서 반신욕을 자주 하시는 것이 건선을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과연 한의학적인 치료로 건선이 관리되고 잘 치료가 되는지. 물론 건선 증상이 인체에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퍼져 있거나 혹은 건선 부위가 두터워져 있거나 오랜 기간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건선 치료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선을 적극적으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또한 개선되시고 좋아지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고 한의학적인 치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